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제가 옛날부터 좀 다뤄보고 싶었던 주제인데 바로 유럽여행 초보와 말렙의 차이점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도 지금은 되게 유럽여행에 있어서 고인물이긴 하지만 설레인 때도 있었고 같은 상황이지만 초보 때의 나랑 지금의 나랑 행동을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고자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어쨌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공항 패션. 해외여행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가뭄에 콩나듯이 가시는 분들 깔롱 좀 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늘은 저처럼 풀매도 하고 거기 플러스 인스타에 올릴만한 사진 다 비행기표 이제 여권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찍은 사진 여행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여행 때 추리닝 바지 바로 벗을 수 있는 운동화 그렇게 탔거든요. 여행 연차가 막 쌓이다 보면은 공항에 가서 짐을 붙여야 되고 보안 검사도 받고 면세점 있고 시간 되면은 타러 가고 그런 절차가 이제 눈에 다 그려지니까 완전 후리하게 다니지. 세수랑 양치만 겨우 하고 나온 적도 있어요. 선크림 이런 거 전혀 안 바르고 여행 횟수가 이제 이래저래 누적이 되고 하다 보면은 연차 쌓이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고 사진을 찍어도 있잖아요. 여기 있다 알리는 정도로 사진을 찍지 되게 각 잡고 모델 포즈 딱 지어가지고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 두 번째로는 비행기 안에서의 행동이라고 해야 되나? 옛날에는 비행기 위에서 뭔가를 하는 로망 같은 게 있어가지고 다이어리 같은 거 들고 타가지고 위에 독서등 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굳이 또 켜가지고 펼쳐가지고 일기 같은 거 쓰고 지금 내가 느끼는 심정 그런 거 전부 다 막 써제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거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일을 하기 바쁘지. 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인터넷 같은 거 연결 프로그램이 딱히 없어도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늘 위에서의 시간을 일하는 데 보내죠. 완전 비즈니스. 그래서 그런가 다이어리나 감성에 젖어드는 그런 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뭐 드라마든 영화든 봐서 6개씩 다운받아 와가지고 그거 보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던데 제 동생이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보다는 일을 하는데 더 치중이 되는 것 같아요. 도착했을 때 유럽 중에서는 영국을 처음으로 갔었는데 심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스스로도 너무 쫄리니까 혹시나 영어를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나 대답 잘못해가지고 이상한 방 같은 데 갇혀가지고 몇 시간은 있는 거 아닌가 한국으로 빠꾸되는 거 아닌가 되게 걱정을 하면서 줄을 섰던 것 같아요. 유럽에 처음 왔으니까 설레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입국 심사 잘 받을까란 걱정을 반반씩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받고 하다 보면은 뭐 같거든요. 질문도 되게 정해져 있어요. 겁이 나지는 않는다는 거. 내가 뭐 크게 죄 지은 것도 없고 쫄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점점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주로 물어보는 거는 마지막에 내가 있었던 여행지가 어디였냐, 얼마나 묵을 거냐, 누구랑 왔냐, 여행하러 왔다는데 여기 아는 사람 있냐 이런 식으로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진짜 쫄였는데 지금은 여유로워졌다는 거. 근데 진짜 좋은 거는 자동 출입국 심사 그거를 하는 나라가 생겨난 추세이기 때문에 특히 영국 입국 심사 빡세기로 소문난 곳인데 거기에서 자동 출입국 돼가지고 그냥 여권 스캔만 하고 사진만 찍어주면 통과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이번 여행 때 2번 왔다 갔다 했었는데 나는 이게 인식이 안 되더라. 인식이 안 되는 사람들은 따로 심사관이랑 대면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도 딱히 물어보는 게 얼마 없었어요. 한 3가지? 형식적으로 묻기만 하는 스트에 질문만 하고 딱 넘어가가지고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동 출입국 안 먹힌 이유가 머리 스타일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제 머리 스타일은 머리가 되게 짧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권에 박혀있는 제 사진은 머리가 길거든요. 그래서 사소한 차이 그런 사소한 차이 때문에 빠꾸 먹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대면을 했었어야 되는 그런 머시갱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 걸리고 무난하게 통과를 하고 싶으면 본인 여권 사진이랑 최대한 비슷하게 해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난 진짜 아무것도 꼴릴 게 없었거든. 외모도 그냥 근데 왜 그렇게 걸렸냔 말이지. 어쩌면 최대한 심사관을 만나지 않으려면 여권 사진이랑 똑같아야 된다. 세 번째로는 현지인을 보는 시선. 어느 TV 프로그램인가 짤방 같은 거를 본 적이 있어요. 해외를 처음 가는데 보이는 사람들마다 하나같이 잘생기고 이쁘다 모델이라면서 그런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외국인에 대한 환상 같은 게 있어가지고 지금은 제가 또 해외에서 살다 오기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그냥 환상이라고 해야 되나 콩깍지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뺏겨진 상태예요. 이번에 이제 제 동생이랑 한 달 동안 여행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엄마도 그러더라. 지나갈 때마다 그 소리를 했던 것 같아요. 우월하다면서 피지컬 지긴다면서 얘기를 하는데 1년만 살아도 알 거를 뉴스 같은 거를 보다 보면은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그쪽도 사건 사고 많이 일어나고 다가오는 사람들의 할구할을 사기치려고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불신이 생긴 것도 있고 사람들 여러 또 만나다 보면은 겉은 멀쩡해 보여도 혹은 또 아닌 사람들도 있고 오만 성격의 사람들
사람들을 다 대하다 보니까 콩깍지가 벗겨지는 거지. 어쨌든 그랬습니다. 네 번째로는 소매치기 대처법. 저희 언니가 작년 10월 달에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을 갔거든요. 첫 유럽이었어요. 제가 완전 세뇌를 시켰거든요. 소매치기 진짜 조심해라 조심해라 하니까 진절머리가 났나봐요. 이것저것 샀더라고요. 스프링 줄, 옷핀, 수트케이스, 지퍼가 2개가 있으면 군용에 옷핀 같은 거 넣어가지고 연결하든가 막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만발의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매치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매치기 방지, 자물쇠 챙길 수 있는 건 다 챙겨서 가는데, 근데 내가 나중에 들은 말이 있어요. 처음에는 스프링줄 이런 것도 다 달고 다니고 앞뒤 양옆 확인하면서 막 가는데, 앞뒤 양옆 확인하는 거야 생각이 나면은 하면 되지만 이렇게 일일이 차고 떼야 되는 이런 것들 어느 순간 오히려 내가 불편해지는 상황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런 거 다 떼고 가방만 메고 다녔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유럽 여행 갔을 때 이런 가방을 메고 다니는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전에 제가 소매치기에 대한 영상을 또 따로 만든 게 있어가지고 이런 가방을 앞쪽에 매가지고 다닌 거를 많이 보셨을 건데, 이거를 이제 품고 다니지 이런 것도 차다 말다 하면은 어느 순간 뭐 없어져 있고 하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럴 바에 차라리 이런 식으로 매가지고 다니는 게 좋다 이 말이지. 이거는 참고로 미토도라는 가방 브랜드에서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소매치기 수법이 또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죠? 재수 없으면은 가방 째가지고 소지품 아까 제가 하는데, 이 가방은 칼의 위협에도 안전한 소재를 썼다고 해요. 다음에 여행 갈 때 이렇게 메고 위에 코트 입고 품고 다니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제품을 받으면서 처음 알았던 게 전자 소매치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편의점에 물건 스캔하듯이 어떤 기계를 가지고 스캔만 딱 하면은 폰 안에 있는 정보가 전자 소매치기한테 가는, 협찬 받으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방지하는 포켓도 이렇게 주셔가지고 다음엔 더 철저하게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행 노하우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막 주렁주렁 매달고 옷핀하고 막 그런 것보다는 근데 현지인처럼 보이는 게 훨씬 안전한 방법이란 노하우를 터득했기 때문에 이런 가방 하나에 재킷 같은 거 걸쳐가지고 품고 막 다녔거든요. 관서화되게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는 인종차별. 인종차별에 대한 대처? 처음 당해보면은 긴가민가 해요. 왜냐하면은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정도의 차별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길 가다가 니하오 정도는 많이 듣거든요. 알면 알수록 기분 나쁜 게 인종차별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잘 모르니까 나도 같이 인사를 해야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 헬로 했어요. 속으로는 내 한국인인데 하면서 I'm not Chinese 대답을 한 적도 있었고, 계속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은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냥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다가가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 100에 100 사이비든 뭐시든 멀리 경계해야 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유럽도 똑같아요. 유럽은 이제 그런 종류보다는 지갑 털라고 오는 사람들, 니하오든 뭐 다른 인종차별이든 니는 뭐 해라 나는 뭐 내 갈 길 간다고 바뀐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게 됐다는 거. 또네 또 하는 거네 측은한 느낌으로 보는 게 커졌다는 거. 이거를 내가 싫다고 여기저기 알려도 어떻게 보면은 끊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고,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있을 것이고, 둘 중에 하나를 완벽하게 없애지 못할 바에야 그냥 차라리 그냥 하는갑다 하면서 넘기는 거지. 그런 생각을 점차적으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다시 잘 존중하면서 살면 안 되나? 저는 약간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왜 굳이 뭐 그런 걸로 나누는 건지 난 좀 이해가 안 되고 하기는 한데, 나누고 차별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인종차별에 대한 저의 생각이 돼버렸는데, 어쩌든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중간중간에 팁도 드렸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협찬해주신 미토도 직원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아시죠?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